엔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역사구역 UST 우리의 소원은 동일 시작하겠습니다. 이윤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6.25를 두 차례에 걸쳐서 다뤘고요. 오늘은 확 건너뛰어서 4.19, 5.16 북한에서는 11.6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해서 역사의 분기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죠. 북한도 그 4.19에 대해서는 그냥 이승만이 도망치듯 쫓겨서 내려갔다 미국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5.16 같은 경우는 되게 일화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아예 영화가 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편이 아니었는데 영화는 민족과 운명 다부작의 영화 홍명희 하고 최홍희 편이었거든요. 네. 차홍기 일선 군단장이었고 이국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이국 출신들이 다 배척당한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최홍희가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총재도 하고, 일단 최홍희는 일선 군단장 하다가 태권도 부대를 만들었다가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약간 반란군으로 보여가지고 약간 쫓기듯 나와서 어디 망명 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든 선전 영화 민족과 운명의 최홍희 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게 보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나오고 그 전에 이후라고는 안 나오고 김재규 전에 김형욱 죽는 사람의 해외 숨 그것도 다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예 전반을 나오다 보니까 더 생생하게 들었던 기억인데 한국에 와보니까 거의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선전을 합니까? 5.16은? 그러니까 쿠데타라고도 말 못하고 혁명이라고도 말 못하고 폭동이라고도 말 못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 5.16 자체를 크게 내세우지 않고 그냥 문사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앉았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했었죠. 똑같은 맥락에서 4.19도 그러면 혁명, 의거 이렇게 못 부르겠네요. 4.19는 못 부르죠. 똑같이. 남순인들이 폭동, 원래 북한 항상 얘기하면 남순인들이 시위를 일으켰다가 아니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5.16, 5.18, 4.19 하는데 4.19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때 당시 북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쭉 배우면서 들었던 거에서는 그 4.19 혁명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생들의 이렇게 시위 폭동으로 이승만이 쫓겨나듯 미국으로 도망쳤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죠. 북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영화에서만 보여준 거는 항상 군인 출신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친일파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쪽은 아마 얘기를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박정희 하면 유신 정권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도 독재를 또 오래 얘기할 수 없는 게 본인들이 이미 몇십 년을 해먹었다 김씨 족속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독재 이런 얘기를 크게 못하고 그냥 탄압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남손 대학생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시를 탄압하고 엄청 독재하고 탄압하고,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자유 인권 말살이라는 건 모르고 독재 당하고 있다는 건 모르고 남손 대학생들 진짜 독재 당하고 저렇게 시위를 하는구나, 야 얼마큼 답답하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독재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잖아요. 윤석열 독재, 무슨 박근혜 독재, 이명박 독재. 아니 그때 뭐가 독재지? 그럼 박정희 대통령 독재가 뭐였을까 하고 한국에 와서 쭉 봤거든요. 영화도 있고 사전도 있고 책도 있고 뉴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챙겨서 봤더니 그냥 그거더라. 물론 그 밑에 있는 중앙정보부에서 좀 나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고, 나쁜 사람들이 진짜 고문이라든가 강제를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거나 이런 거짓 자백을 받아내거나 허위 증언을 만들어내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예 아니 된 굴뚝에 응해하는 거 없이 이게 실제 반공 그때 엄청날 때잖아요. 왜냐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침투됐고 그렇죠. 북한이 많이 간첩을 침투하고 할 때니까 다 그렇게 조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잡아낼 수밖에 없었다. 저는 여기 와서 봤을 때 느꼈고, 그리고 내가 굳이 연공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누가 탄압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연공만 안 하지 않는다. 내 열심히 내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나를 왜 탄압했어?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정권이었던 건 맞는데 언론이나 야당이 자유롭게 대통령 비판했고 정부 정책도 비판했고 어떤 금기만 지키면 그렇게 고초를 받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실제로 무력 도발을 해오는데 여기서는
원리 원칙대로 그러니까 서구식 기준대로만 대응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좀 강하게 나갈 때는 또 강하게 나가셨던 게 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물론 제가 뭐 당시 우리가 어쩔 수 한미의 외교 관계도 있고 이 한미 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건 때랑 연평도 포격 사건 때랑 왜 좀 비행기 띄워서 좀 하다못해 해주 승리산 그 사군단 지휘부 원점 타격. 네, 거기만 타격 사군단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쪽만 타격을 했으면 적들이 찍찍 소리도 못했을 텐데 감히 어디다 대고 그랬다가 다시 평양까지 나갈 텐데 네. 뭐 확전이 될 텐데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뭐 하지 말아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때는 너무 억울하더라고. 우리 군인 2명 그리고 일반 근로자 또 노무자 2명이 그때 전사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우리도 좀 제대로 쏴야지 어디 볼판에다 쏘지 말고 막 그랬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래서 그렇죠. 일면 뭐 이제 안보도 튼튼히 하는 한편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르죠. 한강의 기적 이런 걸 모르고 새마을운동 이런 거 모르고. 예, 저도 다 몰랐던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됐고 그냥 한강 기적도 어느 순간 막 열심히 해서 생긴 거 정중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기적의 초반을 또 쌓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네. 왜냐면 원전 기술자들 파견해서 배워와라, 원전의 틀을 닫고 어디를 할지 다 준비를 해라. 그 미래를 미리 다 설계를 해놓으시고 6.25 와중에도 과학자들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대학생들. 네, 북한도 그러거든요. 그 이승만 대통령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들도 불합한 나라들의 그 공산국가들 있잖아요. 그 공산 체코랑 뭐 이런데 헝가리인가 그때 그쪽으로 막 사람들 보내서 루마니아나 이런 보내가지고 기술자들 보내서 우리는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해서 전쟁 중에 군인들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외 유학을 보낸다. 왜냐면 돌아와서 전후 복구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간 사람 중에 많이 탈북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신 분은 이승만 초 대통령이셨고 그리고 제가 4.19 혁명 때도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밑에 있던 그냥 사람들이 뭐 부정을 저지르는 걸 모르신 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기붕 부통령이 실제 부정선거를 했다고 네.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동원됐던 뭐 깡패다 이런 것들도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또 실제 4.19 혁명 때 그 총에 맞은 대학생한테 가서 말씀하셨을 때 네, 병원도 직접 네, 방문해. 가져가지고 내가 맞은 총알을 네, 니들이 대학생이 맞았구나. 장하다라고 네. 그랬죠. 그래, 그렇게 울부짖음이 없으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바로 하야하셨다는 게 네. 이 4.19를 정리를 하자면은 대통령 당선은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뭐 신익희 선생, 조봉암 선생이 연속으로 그 선거 운동 중에 사망을 하시면서 초대는 이제 국회 관선, 2대, 3대 직선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단독 후보가 돼가지고 당선이 됐고 1960년 3월에 3.15 선거도 대통령 선거는 당선 확정이었고요. 부통령 선거에 이제 부정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생겼는데 최인규라는 당시의 내무부 장관 이제 나중에 그 3.15 부정선거의 총기획자로 몰려서 이제 사형당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런데 최인규의 옥중수기를 보면 부정선거가 나쁜 거는 인정한다. 그런데 자기가 왜 이런 기획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선거로 공산주의자가 집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거다. 뭐 물론 변명입니다만은 그렇죠. 최인규의 내면은 그런 식으로 회고록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느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김창룡 특무대장 예전에 방첩대장 하시던 분이 그 선거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암살당하신 거라고 나오던데 그분이 만약 됐었으면 그분이 만약 국방 비리를 뭐 보고하려고 했었고 대통령님께 그리고 그게 만약 나왔으면 이기붕 쪽에 이런 라인들 국방 이런 방산 비리 라인들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그게 대통령이 아셨어야 될 건데 보고를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다니까 부정선거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한참 저 그 논설을 한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쁜 사람들 특히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에 용공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일명 나는 없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 이렇게 지금 어디 간첩이 오냐고 하는데 나는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 대한민국 부정하고 뭐 당선된 대통령을 부정하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제가 볼 때 우파라는 분들은 그래도 뭐 당선되면 뭐 축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에 또 노력하자 이렇게 하는데 저쪽은 인정을 안 하겠다 막 이렇게 생떼를 부리고 막 끌어내리겠다 탄핵한다 하니까 야 저 해도 너무한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돌아가서 좀 그렇게 보면 단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그냥 대학생들이 다쳤으니까 내가 하야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단한 거죠. 미국을 왜 가셨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휴양차 가신 걸 알고 있는데 아예 돌아오시지 못하고 그게 휴양차에 이제 며칠만 좀 지내다가 오겠다는 생각으로 하와이를 가신 거죠. 예전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망명이라고 한다면은 트렁크라든가 아무튼 저 여행짐을 많이 꾸려서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뭐 2분 정도만 해서 가셨어요. 근데 이거를 당시에 이제 모 신문 기자가 이승만 대통령 부부 하와이 망명이라고 제목을 뽑는 바람에 그게 거의 망명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이후에 4.19와 5.16 사이가 지금 많이 긴 줄 알았거든요. 몇 년은 지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1년 남짓. 그러니까. 네, 1년 1개월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하기 왜냐면 그 1년 1개월 동안 김일성은 어느 만큼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제나 저제나. 야, 때는 이때로다인데 진짜 북한 말이 있거든요. 때는 이때로다. 뭐 들어가서 곡식을 날라라 하는데 분명히 이 4.19에서 5.16까지 기간을 김일성은 진짜 이거 완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그때가 찬스였다. 최고의 찬스였죠. 왜냐면 사람들이 전후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발전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깨어나지도 물론 많은 교육을 통해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깨어나지 못한 그리고 또 실지 공산주의자들이 워낙 남노당 출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그 안에서 뭔가 혁명을 일으킨다거나 예전에 그 여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수군 폭동인가? 네, 13년대 반란 사건. 4.3 사건이나 이렇게 4.3의 도화선이 이렇게 됐죠. 그랬으면 바로 그냥 뒤집어졌을 건데 참 그래도 다행히 또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은 12.6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도 12.6 당시에도 또 제가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뉴스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거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또 꼭 그냥 북한은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저 가셨을 때니까 그때 그 영화로만 봤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 김정일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김정일이 좀 문화혁명을 한다고 막 영화 막 힘을 줄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역을 했던 배우 이름이 김윤홍이에요. 제일동포 출신. 네. 기억을 하고 있는 애가. 근데 김윤홍 씨인데 김윤홍 씨라고 부르지 않고 딱 그 배우를 접견을 했대요. 김정일이 그러니까 배우가 딱 찾아갔는데 장모님하고 막 인사하니까 박정희가 왔네. 김윤홍 씨 이래야 되는데 박정희가 왔네.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역을 너무 똑같이 했다. 실제 또 한국에 와서 또 박정희 대통령 이런 다큐 이런 거나 뉴스 영상을 보니까 되게 모색이라든가 말하는 톤, 억양이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김윤홍이라는 김윤홍이라는 배우 자체가. 제일동포 출신의 북한 배우. 근데 그때 되게 일화가 많이 웃긴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영화에서 딱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이 입은 점퍼가 있었어요. 네. 점퍼가 제가 지금 오늘도 그 느낌을 살려서 5.16 혁명 때 입었던 5.16 혁명 때 점퍼인데 이건 아니고 저희 북한에서는 이게 유행을 타는 게 그런 건가 보더라고요. 중국에서 나온 거지 자체로 제작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도 진짜 내부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딱 박정희 대통령이 입었던 점퍼랑 거의 비슷한 점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점퍼 이름이 박정희 점퍼였어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불렀나요? 박정희 점퍼. 박정희 점퍼라고. 그럼 박정희 대통령을 주민들도 다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화를 보고 알았죠. 영화에 박정희 대통령이 입고 나오는 약간 공군 점퍼 같은 점퍼, 군용 점퍼거든요. 점퍼 입고 딱 나오시면서 이렇게 딱 나오면 그 밑에 딱 그거 있잖아요. 6.4 12기생 뭐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부터 쫙 앞에 딱 서가지고 5.16 혁명 만세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애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5.16 혁명 만세 이래가지고 어제 가면 농담이 있은 게 막 화장실 딱 들어가 앉으려고 하는데
쥐를 밟았는데 쥐가 쨍 하니까 네. 원래 하면 왔어 해가지고 했다가 뭐 빠졌다 뭐 이렇게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그 풍이 그때 한때 그 영화로 인해서 엄청난 풍이 5.16 혁명에 대한 풍이 5.16 혁명이 뭐지? 되게 궁금하니까 한국에 와서 그 결국은 알게 됐죠. 근데 북한에 있을 때 5.16 만세가 그렇게 유명했고 또 11.6을 이렇게 쭉 중간에 그 뭐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얘기 그다음에 뭐 실제 있었던 여자인지 모르는데 여군 장교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뭐 좋아하는 여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북한 영화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나오죠. 얘기죠. 예, 그런 여자 있다 뭐 이런 가상의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만들었는데 이 여자하고 또 최홍희하고 이게 삼각관계인 네.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뭐 별짓을 다 했네. 아주 대짓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영화 예. 별로그 선전을 다 했네요. 네. 그래가 삼각관계를 만든 그때 보고 아마 그거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삼각관계를 그러다가 11.6 당시 사건을 재현했어요. 영화도. 근데 한국에서 재현했던 것처럼 똑같이 재현한 거예요. 실제 차지철 경호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뭐 비서실장도 있고 그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들어와서 네, 김기원 비서실장이 있었고. 예, 그 딱 들어와서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네. 뭐 얘기하다가 대사도 나오거든요. 왜 김영삼이 왜 아직도 저렇게 할개를 내 할개 치고 다니게 만들어? 뭐 이러니까 그 차지철이 옆에 있다가 중앙정보부장이 잘 못하고 뭐 똑똑히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한참 있다가 나갔다 오더라고요. 나가서 네. 총 정산하고 들어와서 옆에서 차지철 먼저 쏘고 각하 이런 자를 믿고 어떻게 나라를 뭐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쏘고 난 바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시해하는 그 장면을 딱 나오는데 뭐 그때 배우들도 뭐 노래 부르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그 이강산 근데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있어요. 낙화유사라고. 낙화유수 흐르는 봄에 근데 이걸 북한의 대중가요가 돼버렸어요. 이 노래가 나중에 금지곡이 되긴 했지만 금지시키지 못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을 뿐이지 이 노래는 계몽기 가요잖아요. 낙화유수는 작사가가 조명암이라는 월북 작가예요. 네, 이 노래도 있고 사실 박 대통령 애창곡은 그 짝사랑이라고 의악셋을 피운 이것도 있고 황성예터 즐겨 들으셨고 근데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술 드시고 노래를 부르면 항상 낙하유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북한 사람들이 노래가 좋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김일성 죽은 이렇게 서거라고 김일성 애도주간이 있는데 애도주간에 술 마시고 홍도에 오지 말아라 낙하유수를 네. 불러가지고 혁명나와 그 지방에 내려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낙하유수가 그렇게 많이 퍼졌고 그러다가 또 일화가 또 생겼어요. 일화가 생긴 게 뭐냐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이강산 하면 지나가는데 안전하게 단속을 한 거예요. 네. 야, 너 이제 노래 다시 해보라. 그러니까 지금 금지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네. 대통령이 불렀던 노래를 왜 부르냐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냥 보고 따라 불렀으면 하면 될 텐데 그거마저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강산 하다가 또 북한 노래를 바로 네. 부르는 거지. 이강산의 포송은 뭐죠? 우리 해고 누가 지키냐면 네. 전초선에서 나온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 부르려고 했다. 네. 이런 웃기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단 박정희 대통령 점퍼 그다음에 선글라스 이게 색안경이라고 네.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그게 북한에서. 박정희 안경, 박정희 점퍼 그래서 네. 북한에 유행했다. 엄청나게 유행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급한 거죠. 불을 끈다고 하긴 뭘 만들었냐면 김정일 잠바라고 해가지고 네. 사지 잠바를 만들고 김정일 동복이라고 해가지고 파카 군용 파카를 네. 만들어서 막 유행을 시킨 거예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또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유행이 빨리빨리 네. 돌더라고요. 박정희 막 그렇게 유행되다가 또 김정일 동복이 나온다 하니까 또 김정일 동복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갈아타기 시작했고 간부 동복이라고 해가지고 네. 부장동복, 부장동복하고 바뀌기 시작했죠. 김정일 네. 점퍼의 부장동복. 그러다 하니까 싹 다 바뀌었죠. 참.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진짜 그런 그 기억이 아마 90년대생, 그러니까 80년대생부터 8, 9, 10년도, 네. 90년도 후반 고난의 때까지 진짜 그 제일 유명했던 것 같아요. 네. 박정희 정부가 11.6 사건까지. 알겠습니다. 배너TV의 특징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깨알 정보를 여러분께 많이 전달해 드린다는 건데요. 지금 홍도야 울지 마라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1936년에 동양극장에서 처음 이제 상연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작품이고요. 동양극장은 서대문 지금 문화일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 임선규, 그 부인이 문예봉, 문예봉, 예. 둘 다 월북했어요. 네, 그리고 홍도야 오지 마라의 그 홍도는 차홍여라는 여배우인데 20대에 전염병으로 죽었고 예.
남자 주인공 둘인 홍도의 오빠 철수. 예. 철수는 황철 월북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다 가냐. 홍도의 남편으로 나오는 영호 시명 월북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왜 부르지 못해 가지? 홍대 오지 말아도 부르지 못해 가. 아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북한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네, 4.19, 5.16, 11.6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북한의 도발 60년대의 1212 사태라든가 푸에블로 납북 사건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